네, 안녕하세요. 이슬투자인사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여러 나라들한테 이렇게 관세를 부과를 했죠.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가 지금 들고 있는 이게 관세표입니다. 각 나라마다 이제 상호 관세를 매긴 그 표로 많이 알려져 있죠. 보시면은 중국이 34% 가장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중간에 보면 뭐 캄보디아 49% 이렇게 지금 여러 나라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주목해야 될 거는 당연히 먼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25%의 상호 관세를 받았습니다. 이 관세는 아직까지 어떤 부분이 안 좋고 이런 거에 대한 큰 의미가 부여되진 않았고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이제 보복을 하는 그런 게 나올 텐데 일단 먼저 우리나라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런 말을 했죠. 관세율을 0%로 하고 싶으면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뭐 현대차라든지 최근에 이렇게 투자 발표를 했고 아마 제 생각으로는 많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미국에 공장 투자를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관세를 부과를 하게 된 이유 중에 자동차가 있죠. 그래서 자동차 25%의 관세는 우리나라에도 당연히 영향을 주고요. 그리고 이 미국쌀, 트럼프가 미국쌀 얘기를 했는데 이 미국쌀에 우리나라가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진짜로 미국쌀 2.26kg인데 상당히 비싸죠. 실제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제 미국쌀 같은 경우 이렇게 관세가 좀 부과되어 있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우리나라를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전부터도 얘기를 하면서 쌀 얘기를 자꾸 하면서 되게 우리나라가 많은 관세를 미국에 매기고 있다. 뭐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미국에 진출함으로써 미국산 자동차가 많이 안 팔리고 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여러 나라들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자동차들이 들어오면서 자국의 그 미국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있지 않다. 그러므로 관세를 매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매긴 게 자동차 관세고 또 하나는 이제 소고기 관련인데 이거는 관세 얘기를 하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미국의 매년마다 이런 관세 관련 혹은 이제 각 나라마다 특징들 미국이 좀 손해를 본다든지 되게 뭔가 무역을 더 해야 되는데 상대국이 잘 문호를 열지 않는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보고서를 쓰는 게 있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이런 보고서들이 있는데 그 보고서에 항상 매년 소고기가 들어갑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의 소고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소고기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데 30개월 이상의 소고기가 수입 금지라는 이런 게 있어갖고 장벽이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압박이 계속 들어오는 거죠. 왜냐하면 상호 관세를 해결을 하려면 협상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입장에서 협상 카드를 내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관계에서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거는 한미 FTA죠. 이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은 이번에 매긴 상호 관세가 어떻게 번질지 모르겠는데 이 상호 관세는 FTA의 폐기를 굉장히 위협을 합니다. 왜냐하면 FTA 자체가 어떠한 법안이냐면 FTA와 겹치는 거에 관세를 부과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은 FTA가 자동적으로 파기가 되는 그러한 법이 있습니다. FTA랑 관세랑 둘 다 살 수 없어요. 상호 관세가 부과되면 상호 관세 쪽으로 이제 관세가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FTA는 자동적으로 폐기가 되는 이제 그런 수준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 FTA에서 가장 중요도가 높게 우리나라에 알려진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고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고기의 수입 금지를 더 넓히거나 아니면은 풀어줘야 된다라는 게 미국 입장이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TA가 일방적으로 파기를 당해도 WTO에 제소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우리나라 밝혔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소고기 관련으로 관세 협상 카드를 내세울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또 최근 들어서 적용이 돼가지고 이 관련주들도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찌됐건 간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FTA 관련해서 배경식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소고기 얘기가 있는 상황이죠. 이 외에 뭐 반도체 이런 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반도체는 이번 관세 부과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반도체가 제외가 된 이유는 따로 트럼프 대통령이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인텔을 비롯해서 미국 반도체를 살리려는 마이크론부터 해서 살리려는 그런 트럼프의 움직임이 있었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 대해서도 산업별 관세를 계획을 하고 있어서 이번 관세 부과에는 제외가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별 관세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반도체는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거를 일단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약품도 마찬가지예요. 의약품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케네디 주니어를 이쪽 관련해 수장으로 앉힌 다음에 지금 미국 내에서의 의약품부터 해서 여러 가지 FDA부터 해가지고 다 지금 물갈이하고 있고 다 싹 제도를 바꾸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의약품 같은 거를 수출을 할 때 너무 싼 가격에 내놓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 그거를 역으로 미국으로 수출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일단 트럼프
트럼프 입장에선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의약품 관세 또한 아마도 시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이게 지금 반도체 섹터라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 섹터가 우리나라의 주요 섹터로서 산업을 이끄는데, 여기가 이 반도체나 아니면은 의약품 관세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또 하나의 관세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반도체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아직 안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나라 뭐 삼성이라든지 하이닉스가 지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 때 보조금 받는 걸로 흔히 알려져 있는 칩스법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보조금 이런 걸로 해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걸 하고 있는데 이거를 잠시 중단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바뀐 트럼프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되면은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제가 봤을 때는 현대차처럼 분명히 미국에 무언가를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 관세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는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다음 행동들을 보는 것도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 있겠고요. 뭐 여기 보면은 목재라든지 이런 거는 뭐 종이랑 관련이 돼 있고, 구리는 뭐 우리가 아는 구리, 뭐 철강 알루미늄은 뭐 이미 적용이 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나라 철강 회사들이 이제 미국의 공장을 지은 회사라든지 아니면 알루미늄 회사가 지은 회사라든지 한때 테마가 나온 적도 있었죠. 이게 우리나라에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나라뿐 아니라 또 이제 다른 나라를 또 한번 봐야죠. 대표적으로 유럽하고 중국을 말씀드릴 건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이 특히 트럼프가 별로 좋아하질 않습니다. 왜냐면 트럼프가 가장 신경 쓰는 거는 미국의 농부들, 농산물이에요. 이 농산물을 왜 신경 쓰냐면 트럼프가 당선된 여러 표밭들 가운데 이 농산물 쪽으로 이제 많이 발전한 도시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농산물에 이 농부들이 피해를 보는 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그랬고. 그래서 실제로 유럽이 미국 곡물을 많이 가져가질 않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유럽에 20%의 관세를 매깁니다. 이번에 매겼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죠? 유럽은 보복을 해야죠. 근데 보복 전에 일단 협상을 하겠다라는 얘기는 했습니다. 협상을 과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유럽도 보복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거에 대한 얘기가 정해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돌아오는 이제 목요일 아침에 성명을 발표를 할 거고, 그리고 이번 주에 유럽연합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한다고 해요. 미국과 이런 관세를 부과받은 거에 대해서 보복 관세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이런 투표를 한다고 하고, 협상에 관련돼서도 할까 말까라는 이러한 투표를 한다고 합니다. 뭐 과반수가 넘으면 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무난하게 넘어갈 것으로 보여서 아마 유럽은 미국과 협상에 나설 거고, 협상이 불발될 경우에는 보복 관세가 4월 중순하고 4월 말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바로는 두 차례에 걸쳐서 미국의 관세를 대응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실제로 유럽연합은 4월 중순은 물품들을 정해놓은 상태고요. 그 물품들 같은 경우는 이게 4월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정해진 물품은 할리데이슨 오토바이, 버번 위스키, 이런 술이라든지 이런 오토바이, 그리고 청바지, 여러 가지 물품들이 다 이렇게 있습니다. 뭐 실제적으로 이제 미국에서 가져오는 것들, 이거 이외에도 더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조만간 관세에 대한 두 번째 영상을 찍으면서 그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대표적인 우리가 보이는 게 버번 위스키, 이런 것들. 버번 위스키를 하면 트럼프는 또 반대로 샴페인이나 이제 와인 같은 걸 때려버린다고 했죠. 이런 식으로 이제 미국하고 유럽은 계속 싸울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미국하고 유럽이 싸우면은 우리나라의 반사수에는 어떤 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우리나라랑 가장 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 역시 트럼프가 34%를 했는데 다른 나라와 좀 다른 게 있어요. 다른 나라는 이제 이런 관세 같은 걸 할 때 중복이라든지 이렇게 이런 게 없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중복으로 관세를 매기면서 토탈 54%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일단은 미국하고 협상을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얘기는 했는데, 다만 잘 안 될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대응을 하겠다, 보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중국이 보복을 미국에 할 만한 것들은, 중국이 지금 많이 갖고 있는 광물들이 있죠. 이미 뭐 갈륨, 게르마늄 이쪽은 이미 하고 있고, 여기서 우리나라 테마에 대표적으로 투입되는 게 히토류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곡물을 관세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뭐 실제로 곡물 관세 부과를 하고 있긴 한데 여기서 더 발전되는 형태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가 이 곡물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미국의 곡물을 또 가장 수입하고 있는 나라들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소고기, 돼지고기 관련으로 해서도 지금 조사를 들어갔습니다. 작년 9월, 10월부터 들어가고 있어갖고 이번 연도에 이게 또 이 조사가 마무리가 되면은 이거에 대한 관세도 추후에 미국에 부과를 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미국에 있는 고기류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또 중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또 중국하고 관세를 주고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계속 보시면 좋고,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나라의 또 반사수혜라기보다는 사실 테마가 우리나라 생기죠. 미국하고 중국이 싸움 항상 테마가 생기는 게
게 아까 말씀드린 히토류 쪽이 가장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고 곡물 쪽도 많이 이제 그동안 생겨왔고요. 그리고 동남아 같은 경우에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보면 36%, 46% 엄청 많이 부과를 받았죠. 동남아에 공장이 있는 회사들 뭐 나이키, 뭐 애플 이런 회사들 다 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랑 동남아랑 경쟁을 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태양광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 하나가 저번 바이든 정부 때 미국에 크게 태양광 공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와 경쟁인 태양광 나라들이 동남아에 일단 있고 그리고 중국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쪽에 신장위구르라는 지역이 있는데 여기 이제 폴리실리콘이라든지 이런 태양광 쪽의 재료들 그리고 동남아 쪽의 태양광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랑 경쟁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관세가 우리나라보다 높게 이렇게 부과가 된다라고 하면 반사수혜로 우리나라가 언젠가는 태양광에 대해서 반사수혜의 나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근데 트럼프 정부 때는 이런 태양광 이런 거보다는 원전이라든지 에너지 뭐 천연가스 이런 쪽의 에너지를 좀 더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는 태양광 입장에선 단점이지만 일단 우리나라 기업이 큰 공장을 미국에 짓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 관세 관련으로 해서 추후에 여러 가지가 부각되다가 이런 태양광 같은 경우는 반사수혜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우리나라의 관세를 부과를 해서 우리나라에 테마가 생길 수 있는 이런 것들 그리고 유럽과 싸우면서 테마가 생성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중국과 미국이 싸우면서 테마가 생성될 수 있는 것들 그런 포인트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아마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해서 지수나 이런 거는 좋지 않지만 언젠가 지수가 안정되고 이 관세 부과한 게 여러 뉴스로 해석이 될 때쯤 여러 뭐 기대감 뭐 반사수혜 등등등 여러 가지 단어로 아마 이러한 것들이 테마가 더 될 확률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이미 한바탕 뭐 테마가 나온 것들도 있지만 다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협상은 어떤 카드를 들고 가느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죠. 추후에 제가 또 좋은 영상을 만들어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